관심 있는 사소한 이야기의 주파수 관심사 메가헤르츠입니다. 여러분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정말 요즘 뮤지컬 붐이라고 하잖아요. 극장에 가면 정말 많은 관객들로 북적북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처음 뮤지컬을 보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슬슬 덕질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눈에 종종 띄고요. 그래서 오늘은 뮤지컬에 막 입문했거나 나도 한번 덕질해볼까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서 입문 가이드처럼 가볍게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처음 뮤지컬을 볼 땐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연기하다가 노래를 하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작품이 나한테 좀 어렵지 않을까? 막 실제 배우분들이 앞에서 연기하는데 내가 몰입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런 생각 저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한 10년 전 인생 작품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전 뮤알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잠시 휴덕 중인 뮤지컬 덕후가 그 시절의 저처럼 막 입덕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께 뮤지컬의 매력을 살짝 소개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뮤지컬을 보셨나요? 관심 있는 사소한 이야기의 주파수 관심사 메가헤르츠 두 번째 시간은요, 오늘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뮤지컬을 잠시 휴덕하고 있는 뮤지컬 덕후입니다. 좀 뮤지컬 덕후라고 하긴 조금 민망하긴 한데, 무튼 한 10년 동안 뮤지컬을 꾸준히 보다가 요즘은 잠시 좀 주춤하고 있어요. 제가 왜 주춤하게 됐는지는 이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뮤지컬에 막 입문하신 분들, 뮤지컬을 좀 더 즐겁게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덕 초기 분들을 위한 약간 뮤지컬 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제가 주변에 이제 친구들한테 뮤지컬 처음 보는 친구들한테 뮤지컬 추천도 하고 뮤지컬에 대한 구성 이야기도 하고 좀 더 즐겁게 느낄 수 있는 약간 이런 매력 요소들을 정말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콘텐츠화 시켜서 좀 또 많은 분들에게 저만의 좀 이런 정보들 혹은 대중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한 번 더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본격적인 콘텐츠의 시작에 앞서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콘텐츠였던 우리 지드래곤님의 콘서트 리뷰가 조회수가 300을 넘었어요. 현재 기준으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왜냐면 저는 구독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아봤자 조회수 한 10회쯤 나오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이 들어주셔서, 그리고 댓글도 잘 남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구독자가 또 한 두 분, 세 분도 늘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콘텐츠도 정말 감사하고, 또 이게 다시 또 듣고 계셔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꾸준히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또 콘텐츠로 만들어 볼 테니까 심심할 때 혹시나 듣고 싶을 때 종종 찾아와서 수다 나누는 것처럼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콘텐츠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뮤지컬은 일단 어떻게 알고 봐야 또 즐거운가, 뮤지컬에 대한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약간 그 뮤지컬에 대한 그 전체적인 구성 같은 것들이 또 정형화된 게 있어요. 이런 걸 알면 또 뮤지컬이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에 대한 구성 얘기들 같은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또 제가 뮤지컬에 왜 빠지게 됐는지, 도대체 어떤 작품을 봤길래
막 10년이 넘게 이렇게 뮤지컬에 또 빠지셨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뮤지컬을 보기 전에 좀 알고 보면 좋을 팁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공연 추천에 앞서서 이제 뮤지컬 초심자라면 꼭 알아가면 좋을 이런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뮤지컬을 한번 봐볼까 하고 이 예매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게 설명란에 포스터 이미지들이 쭉 보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막 창작 공연, 라이센스, 레플리카, 막 이런 공연들에 대한 문구들이 써 있어요. 아마 뮤지컬 예매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좀 보셨을 문구 같은데, 사실 분명 다 똑같은 뮤지컬인데 앞에 붙는 수식어들이 왜 이렇게 각양각색인지 좀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영화에 좀 빗대자면은, 영화도 이제 한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뭐 인도 영화가 좀 장르가 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뮤지컬도 약간 이렇게 조금의 구분이, 카테고리의 구분이 있습니다. 자, 먼저 창작 뮤지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먼저 창작 뮤지컬은 정말 말 그대로 순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만든 우리나라 뮤지컬입니다. 우리나라 프로덕션에서 이제 기술력과 자본으로 만든 공연을 뜻하는데, 이제 음악, 그다음에 안무, 무대 디자인, 연출, 뭐 총괄적으로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만든 작품을 뜻해요. 최근 공연을 좀 예시로 들어보면, 최근 공연을 마친 이제 웃는 남자, 마타하리, 또 명성황후가 있고요. 이 외에도 뮤지컬 영웅, 일테노래, 엑스칼리버, 어쩌다 해피엔딩, 프랑켄슈타인 등등 정말 많은 작품들이 창작 뮤지컬의 범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작 뮤지컬까지는 알겠어. 근데 제작진들을 보면 외국 제작진 분들의 이름이 있던데 이건 뭔가? 라고 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이건 아마 각 프로덕션마다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작곡가, 연출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공연을 제작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창작 뮤지컬이라 하더라도 좀 더 완벽한 음악과 연출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외 작곡진, 연출진과 같이 협업을 해서 공연을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해외 연출진과 같이 또 작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창작 뮤지컬은 한국 관객분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같이 또 다양한 이야기로 또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관객분들과 해외 관객분들에게 동시에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명성황후나 영웅 같은 그런 창작 뮤지컬은 한국적인 역사와 이야기를 또 담고 있는데, 무대나 연출에 대한 그런 스케일은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는 남자나 이제 엑스칼리버 같은 것들은 이제 해외에서도 판권을 사갈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작품의 완성도를 또 자랑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권도 팔고, 다양한 또 국가에서 공연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 작곡진과 창작진과 또 협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프로덕션이 다양한 또 시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서 그럼 라이센스 뮤지컬이라는 문구도 분명히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뮤지컬은 뭔가요? 이 단어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 있는 그런 판권을 또 직접 사와서 국내 무대에 올리는 작품을 라이센스 작품이라고 합니다. 즉 이제 해외에서 또 검증된 대본, 무대 연출, 음악 이런 것들이 국내에도 똑같이 공연될 수 있도록 판권을 사와서 공연을 올리는 걸 뜻해요.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작년에 공연했던 시카고, 지금 공연 중인 알라딘, 또 지킬앤 하이드, 맘마미아, 레베카, 드라큘라, 데스노트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유명한 뮤지컬들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라이선스 작품들은 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바로 레플리카와 논 레플리카로 구분이 됩니다.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죠. 쉽게 말해서 이 레플리카 작품은 해외 무대를 100% 복제한 것이고요. 논 레플리카는 이제 기본적인 판권, 뭐 대본,
음악 이런 판권만 가져와서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또 새롭게 제작한 작품을 뜻합니다. 라이센스 뮤지컬 중 레플리카에 속하는 거는 브로드웨이, 웨스트엔드, 그리고 우리나라 어디서 공연되든 배우만 다르고 무대, 소품, 연출 등 작은 디테일까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아마 이게 원작 그대로 구현하는 이유는 원작의 이 정통성이라고 하죠. 정통성과 완성도를 관객들에게 그대로 또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플리카로 판권을 또 사오기도 합니다. 현재 공연 중인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이제 알라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공연될 예정일 맘마미아, 그리고 한 2년 전에 또 공연했던 오페라 유령, 빌리 엘리어트 같은 이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레플리카 작품들은 이제 해외 협력 연출들이 이제 국내 협력 연출과 함께 협업해서 이제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에서 처음 이제 조율된 이런 세팅 값을 완벽하게 구현해서 공연을 올리게 돼요. 근데 논 레플리카 방식은 조금 다른데, 이 논 레플리카는 이제 대본과 음악 같은 기본적인 판권만 가져와요. 그래서 이제 무대 디자인이나 연출 방식, 편곡 같은 것들은 이제 국내 제작진이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방식을 뜻한데요. 지금 공연 중인 작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지킬앤하이드가 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레베카, 드라큘라, 데스노트, 뮤지컬 엘리자벳, 모차르트, 팬텀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은 해외 버전을 보면 국내에서 진행된 그 무대와 장치나 연출들이 아주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조금만 쳐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본 무대랑 많이 다른데? 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특히 한국 관객들은 강렬한 이런 드라마와 폭발적인 이런 넘버, 그리고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논 레플리카 작품에서는 이제 원작보다 조금 더 강한 연출과 편곡을 또 추가하기도 하고, 또 강하게 또 질러주는 이런 편곡으로 이제 곡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정말 인기가 없었던 이런 논 레플리카 작품을 국내에서 정말 대박 터트린 그런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치킨앤아이드랑 레베카가 대표적인 그런 예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뮤지컬을 선택하실 때 이런 소소한 배경 지식을 알고 가면, 이 작품은 해외에서 보는 것과 똑같이 구현했구나.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정말 잘 맞게 연출이 되었겠구나. 라는 거를 알고 보시면 조금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뮤지컬에 대한 다양한 그런 장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서 뮤지컬에 대한 구성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걸 알면은 뮤지컬을 조금 더 즐겁게, 한 2배는 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뮤지컬은 이제 약간 숨겨진 공식 같은 게 좀 있어요. 대부분 뮤지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좀 약간 요즘 들어서는 기출 변형을 조금 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틀은 조금 비슷한 편입니다. 자, 먼저 서곡이라는 게 있는데 오버추어라고 불립니다. 이 서곡은 이제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에요. 이게 보통 작품의 주요 넘버들을 좀 간략하게 엮어서 들려주는데, 관객이 이제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제 공연장에 가면은 아마 오케스트라 분들이 조율을 딱 하고 암전이 되면 딱 나오는 연주곡이 있잖아요. 이걸 바로 오버추어, 즉 서곡이라고 합니다. 근데 간혹가다 오버추어 없이 바로 넘버를 시작하는 공연들도 요즘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바로 오프닝 넘버로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오프닝 넘버도 공연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뮤지컬의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곡인데요. 작품의 주제와 분위기를 설명하는 데 정말 중요한 넘버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카고의 All That Jazz, 지킬앤하이드의 I Need to Know, 그 다음에 레베카의 어젯밤 꿈속 맨덜리 같은 그게 전체 분위기를 이끌어나가는 곡들을 먼저 선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곡으로 작품이 가진 그런 메시지나 향후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I Want Song 이라고 하는데요. 주인공이 자신의 목표와 소망을 표현하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공이 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구성은 좀 선택 옵션 같아서 있는 뮤지컬도 있고 없는 뮤지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알라딘의 Proud of Your Boy, 그 다음에 위키드의 The Wizard and I 같은 그런 넘버들이 있죠. 다음 소개해드릴 또 구성은 쇼스타퍼인데요. 뮤지컬을 보다 보면 박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넘버가 있잖아요. 정말 신나고 다 같이 막 손뼉치면서 놀고 하는 그런 넘버들이 분명히 있어요. 즉 이런 쇼스타퍼는 뮤지컬에서 관객의 박수나 환호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곡이에요. 주로 밝고 화려한 퍼포먼스나 약간 좀 유머러스한 이런 넘버, 감동적인 넘버가 쇼스타퍼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쇼스타퍼는 대부분의 모든 뮤지컬에서 등장을 하게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1막 중반 가면 좀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그때 딱 이 쇼스타퍼 구간이 딱 나오면서 좀 더 즐겁고 유머러스하고 다 같이 즐기는 이런 분위기에서 또 다시 또 공연을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기 같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카고에서 이런 복화술 넘버 아시나요? 네. 그 넘버도 쇼스타퍼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알라딘에서는 Friends Like Me, 그리고 레베카로 좀 보자면 1막의 후반에 이제 반호퍼 부인이 부르는 I'm a American Woman 같은 그런 신나는 넘버들, 그리고 위키드의 Popular 같은 이런 귀여운 넘버들로 또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뮤지컬 이제 후반부에 클라이막스에 부르는 그런 프로덕션 넘버라는 구성이 있어요. 아마 가장 클라이막스에 나오는 곡인데요. 주인공의 감정이 좀 최고조로 달하는 그런 순간에 나오는 넘버입니다. 예를 들면은 치킨 앤 하이드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위키드의 Defying Gravity, 킹키부츠의 Everybody Say Yeah 같은 그런 1막의 중후반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곡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게 쉬울 거예요. 이 프로덕션 넘버가 과거 브로드웨이에서는 11 o'clock 넘버라고 불렸대요. 과거에서는 뮤지컬 브로드웨이에서는 8시 8시 반쯤에 공연을 시작했기 때문에 1막이 거의 끝날 때쯤이면 11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게 중요한 넘버가 나오게 됐다고 11 o'clock 넘버라고 좀 많이들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도 이제 옛말 같죠? 요즘은 7시나 7시 반에 공연을 시작하는데 보통 9시에 이제 이런 넘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그래서 요즘은 9 o'clock 넘버라고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그 외에는 또 리프라이즈라는 구성이 나옵니다. 앞서 나왔던 곡을 조금 다르게 좀 편곡을 해서 한 번 더 부르는 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노래를 이제 듣다가 공연을 보다가 이거 아까 나왔던 노래인데 왜 또 부르지? 라는 곡이 있을 거예요. 이걸 바로 리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중요한 그런 극적 순간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이제 상황이 좀 변화될 때 좀 많이 사용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특히 리프라이즈는 이제 한 작품의 메인 넘버를 리프라이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넘버로 이제 작품의 음악적 특징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만드는 장치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뮤지컬 레베카에서는 레베카라는 넘버가 총 4번 나와요. 그래서 댄버스 부인의 심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넘버가 계속 변주되면서 들리거든요. 그래서 1막에 이제 한 번, 2번, 2막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이제 부를 때마다 분명히 멜로디는 같은데 이제 캐릭터의 감정선은 다 다르고 편곡도 달라. 그래서 그만큼 리프라이즈는 캐릭터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한 곡으로 또 다양하게 표현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피날레라는 그런 구성이 나와요. 뮤지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인데 작품의 주제를 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거나 마무리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막에 등장하는 넘버로 이제 감동적으로 좀 끝내거나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킹키부츠에서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부르는 Raise You Up Just Be 라는 그런 넘버도 있고 레비카에서는 어젯밤 꿈속 맨달리 리프라이즈 같은 넘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뮤지컬에 대한 간단한 또 구성도 짚어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아마 뮤지컬을 보실 때, 아, 첫 번째로 나온 게 이 오프닝 넘버구나. 아, 똑같은 노래가 또 나오는 게 리프라이즈구나. 아, 한 1막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나오는 노래가 프로덕션 넘버구나. 아, 이 곡이, 아, 이 뮤지컬의 메인 넘버, 즉 타이틀곡 같은 느낌이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신다면은 조금 더 공연을 즐기시는데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좀 교육적인 측면이 약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린 것들이 아마 뮤지컬을 보면서 조금 더 이런 인물에 대한 감정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넘버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조금 더 높이고 무대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뮤지컬 입문자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보다 보면은 좀 늘어나는 게 또 이제 견문이라고 많이 또 보시다 보면은 또 아마 이 넘버구나, 이거구나, 이 구성이구나, 이건 또 레플리카구나, 이건 창작이구나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사실 잘 뮤지컬에 대해서 몰랐는데 왜 이렇게 뮤지컬에 또 빠지게 됐나. 아까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내가 뭘 봤길래 뮤지컬에 빠지게 됐는지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 12년 전에 뮤지컬 위키드를 처음 봤어요. 그때는 라이센스 초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연은 처음 우리나라에 공연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위키드가 샤롯데 시어터에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한대. 근데 마침 이제 기획사에 재직 중인 친구가 어, 50% 할인 권종이 된다고 해서 이제 우연한 계기로 보러 갔죠.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뮤지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유명하다니까 위키드 그냥 유명하대 그 약간 오즈의 마법사 약간 프리퀄이래 해서 보러 갔는데 정말 별 기대 없이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이후로 뮤지컬과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야, 근데 진짜 처음 보러 갔을 때 전 진짜 뻘쭘했어요. 왜냐면 저는 혼자 갔거든요. 이게 비싼 걸 누구랑 같이 가. 막 10만 원이 넘는 거를 막 영화도 아니고 누구랑 같이 보러 가요. 그래서 저는 혼자 갔단 말이죠. 그때 저는 분명히 약간 영화관처럼 막 커플들끼리 오면 어떡하지? 막 근데 그 사이 나 혼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열 혼자 보러 간 사람은 저뿐만 아니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혼자 보러 왔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난 넘버도 모르고 왔는데 공연장은 또 어떻게 가? 티켓은 또 어떻게 찾아? 자리는 또 어떻게 찾아? 이렇게 막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뭐 생각보다 뭐 안내에 따라서 수월하게 또 혼자 티켓도 찾고 좌석도 찾고 로비에서도 기다리고 혼자 있는데 뻘쭘할 줄 알았지만 주변에 다 혼자 계셔가지고 덜 뻘쭘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하우스 오픈 전에 이제 프로그램 북 쭉 보면서 넘버 리스트가 나오길래 내가 하는 넘버는 이거구나 이거만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참 저도 참 모자란 게 내가 아는 넘버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넘버가 1막 끝에 나왔어요. 디파인 그래비티가.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처음에는 사실 몰입을 못했어요. 내가 아는 넘버는 언제 나오지? 이 무대는 화려한데 내가 아는 넘버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1막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랬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없게끔 공연이 계속 이제 휘몰아치니까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됐고 1막에 내가 아는 넘버가 나오니까 전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2막에서 또 완벽한 또 결말을 보여주고 또 행복하게 또 커튼콜하고 또 퇴장하고 또 집에 가니까 이 여운이 계속 가는 거예요. 또 보고 싶다. 이거는 진짜 무조건 더 봐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2주 뒤인가? 객석 2층에 마티네로 한 번 더 보러 갔어요. 친구랑 이번에는. 마티네는 그때 수요일 낮공을 얘기해요. 그걸 마티네라고 하는데 이걸 친구랑 또 마티네 할인을 마침 하네요. 그래서 가서 또 공연을 봤는데 친구 역시도 또 뮤지컬에 반해서 같이 또 덕질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이런 공연이 있었어 세상에?
아니, 이런 영화만 보다가 이렇게 눈앞에서 뭔가 무대 장치가 변하고 배우들이 노래를 하고 이제 음성으로 내기로 빡 때려주니까 너무 이제 희열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때부터 뮤지컬에 저는 본격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아마 뮤지컬에 빠지게 되는 작품들은 각각 다르긴 한데 아마 빠지는 계기는 다 똑같을 거예요. 약간 이런 스토리적인 부분들이나 음악적인 부분들, 그 현장에서 주는 그런 열기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들 이제 빠져서 공연을 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입덕을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계기가 돼서 공연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뮤지컬에 대해 빠지게 된 이야기까지도 간단하게 좀 해드려 봤는데, 사실 이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뮤지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뭘 추천할지, 그리고 어, 올해 2025년에 대한 기대작은 또 뭔지, 또 뭘 보시면 더 좋을지, 이런 얘기를 좀 더 해드려 보고 싶은데, 오늘은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콘텐츠가 조금 더 반응이 좋다면 뮤지컬에 막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이 위한 좀 추천작들이나 또 올해 혹은 이제 나중에 또 올라오면 또 보면 좋을, 정말 꼭 봤으면 좋을 법한 그런 뮤지컬들을 추천하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사 메가레트 두 번째 시간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뮤지컬을 약간 좀 사람에 비유하면 약간 첫사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첫사랑 같은 거 좀 정말 참 뜻깊잖아요. 늘 영원히 기억 속에 남으니까 첫사랑은 참 뜻깊잖아요.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처음부터 이제 인생 작품을 만나버리면 영원히 기억 속에 남아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또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첫사랑 같은 뮤지컬을 만나는 그 시작점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콘텐츠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또 간단하게 팁을 하나 또 드려보고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공연을 보러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미리 넘버를 들어보고 가시거나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정말 많이 찾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팁이고 개인적인 권유 사항입니다. 꼭 이렇게 해라 라는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미리 사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가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영화와는 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뭐 취향에 따라서 뭔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아무런 정보도 없이 공연을 보러 가서 그 새로운 걸 느끼고 보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들을 별로 많이 안 찾아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좀 뮤지컬은 좀 많이 들어보고 무대를 많이 봐보고 가면은 조금 더 즐겁게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은 노래가 위주이기 때문에 막상 갔는데 다 좋은데 노래가 내 취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최악의 관람이 될 수 있으니, 혹시나 보고 싶은 공연이 생기시면은 유튜브나 그 뮤지컬의 프레스콜 영상, 넘버시연 영상, 시츠프로프 같은 것들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한 그 시츠프로프는 공연에 나오는 넘버를 이제 합주하고 배우들이 직접 불러보는 걸 뜻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고 내 취향이 맞는지 사전에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간다면 더더욱 즐겁게 공연을 보시는데 무리 없이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만의 팁이니까 뮤지컬을 결정하실 때 좀 간단한 또 참고자료로, 지표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니까요. 관심사 메가레츠 오늘 두 번째 뮤지컬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양한 뮤지컬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궁금하시다면은 또 밑에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소문 내주시고 하면은 또 다른 컨텐츠 추천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또 추천 작품으로 또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긴 컨텐츠였는데 또 지금까지 또 들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컨텐츠는 또 즐겁게 또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과 주절주절 다양한 이야기들을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